최 회장은 다가오며 친근하지만 강력한 미소를 지으며 한 명 한 명의 노동자와 대화를 시작한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깊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우리는 미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쌓은 벽돌 하나하나, 여러분의 노력이 미래 세대에 큰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그의 말은 노동자들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어 차가운 건설 현장 속에서 따뜻한 불꽃처럼 느껴진다. 한 중년의 노동자는 망치를 들고 조용히 생각한다. 우리는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과연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회장님이 여기 와서 나를 직접 바라보며 이런 말을 해주셨다. 나는 내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침 햇살 아래 먼지가 자욱한 공기 속에서 노동자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다시 울리지만 이제는 각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믿음이 생겼다. 그것은 단지 일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최강석은 건설 현장에서 걸을 때마다 나이가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는 시간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확고하고 강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결단력 있으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숨길 수 없었다. 주변의 풍경, 높이 솟은 크레인과 흩어져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들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위한 배경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이야기였다. 최강석은 잠시 멈추어 작업 중인 노동자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갔다. 그가 겪었던 어려운 시절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단지 노동자였고 오직 노동력만이 전부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의 손은 움켜쥐어진 채 건설 도구와 자재에 익숙한 손가락의 감각이 떠올랐다. 나는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그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올라가는 것. 하지만 그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다. 그는 처음 시작하던 날들을 기억했다. 그는 가난한 남자였고 손에 들인 드릴을 바라보며 이마에 땀이 흥건히 맺혔다. 그 당시 그의 가족은 아내와 아들만 있었지만 가난과 어려움은 그들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다. 아내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항상 부족함에 대해 불평했고 아들이 아빠, 어디 있어요? 라고 묻던 그 질문은 점차 답이 없는 질문으로 변해갔다. 나는 가족을 지키려고 했지만 당신은 일만 있었어요. 아내는 슬픈 목소리로 한 번의 다툼 중에 말했다. 당신은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에요, 최강석. 당신은 일과 경력만 생각해요. 당신은 모든 것을 놓쳤어요.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아내와 아들이 떠나던 순간을 기억했다. 그들은 아름다운 기억들을 남기고 떠났고 그는 고독 속에서 끊임없는 건설 경력만을 남기게 되었다. 그는 그들을 찾으려 했고 몇몇 도시를 지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결국 지침 속에서 그는 희망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때 그의 마음 속에서 자신과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을 필요가 있었을까? 오직 경력 때문인가?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후회가 밀려왔지만 그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그 근처에 있던 한 젊은 노동자가 최강석을 보고 다가왔다. 회장님, 초기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성공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강석은 그를 바라보며 눈빛 속에 숨겨진 슬픔을 간직한 채 대답했다. 옛날에 나는 손과 큰 열정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가족. 성공은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그 후 말을 이었다.
내 이야기는 완벽한 성공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두지 마세요. 젊은 노동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회장의 말 속에 담긴 진지함을 느꼈다. 주변의 다른 노동자들도 일을 멈추고 귀 기울여 들었으며 모두가 한 가지 깊은 진실을 깨달았다. 경력 뒤에는 누구도 보지 못한 희생과 아픔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최강석은 건설 현장을 둘러보던 중 멀리서 현장 관리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한 젊은 남자가 그 앞에 서서 머리를 숙이고 죄책감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렇게 느리게 일하면 안 돼. 일에 집중해. 게으름이 공사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마. 관리자의 분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강석은 가볍고 권위 있는 발걸음으로 다가갔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그 젊은 남자를 응시했다.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지며 약간의 엄격함이 묻어났다. 관리자는 그를 바라보다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지만 더 이상 반박할 수는 없었다. 최강석은 젊은 남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너 몸이 안 좋으냐? 왜 휴식을 취하지 않냐? 그는 의심스러워하면서도 다정한 눈빛으로 물었다. 남자의 얼굴에는 분명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최강석은 그 모습에 약간의 놀라움을 느꼈다. 젊은 남자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겨우 미소를 지으려 했다. 괜찮습니다, 아저씨. 그냥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그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강석은 그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놀라움이 서서히 그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그 남자의 눈, 코, 심지어 그가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젊었을 때의 자신과 똑같았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쳐갔다. 그는 그 생각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것은 너무도 강렬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최재민입니다. 젊은 남자는 대답했다. 그 순간 최강석의 마음속에서는 마치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았다. 최재민이라는 이름은 그를 할 말을 잃게 했다. 그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갑자기 더 깊은 질문을 던졌다. 너희 어머니 이름이 뭐냐? 최재민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대답했다. 어머니 이름은 김수연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서 키워주셨어요. 그 순간 최강석의 심장은 멈춘 듯했다. 그 이름 김수연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그의 아내였고 그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사람이었다. 그 남자는 바로 그의 아들이었다. 최강석은 마음속에서 격렬한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쓰라림이 뒤섞였다. 그는 그를 꼭 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는 아들과 함께한 많은 시간을 놓쳤다는 사실을. 대화가 끝난 후 최강석은 뒤돌아 걸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감정의 폭풍 속에 휘말려 있었다. 어떻게 그의 아들이 바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그는 얼마나 많은 소중한 시간을 놓쳤는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일찍 알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그는 자신에게 묻고 대답 없는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마치 거센 파도처럼 휘몰아쳤다. 즉시 그는 자신이 맡긴 사람들에게 최재민의 신원을 조사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 마음속에는 기대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교차했다. 최재민이 진짜 자신의 아들임이 확인되었을 때 최강석의 감정은 터져 나왔다. 그는 그 감정을 도저히 억제할 수 없었다. 이게 내 아들이었어. 그는 속삭였다. 그런데 나는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쳤어. 그의 마음속의 모든 단어는 눈물로 젖어 있었고 기쁨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후회가에 얽혀 있었다. 최재민은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마치 찢어지는 듯했다.
최강석이 25년 동안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그를 위로할 수 없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아버지가 없던 긴 밤들, 어머니가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결핍 속에서 울던 모습,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떠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말은 그의 가슴 속 깊이 새겨져 마치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남았다. 그는 어머니가 힘겨운 생활 속에서 자신을 키워왔던 순간들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아빠는 우리를 떠났어.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결연하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도 필요 없다고 했어. 엄마와 너는 서로만 의지할 수 있어. 그 말은 최재민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그 감정은 계속해서 그를 따라다녔다. 최강석이 결국 그의 인생에 등장했을 때 최재민의 마음은 기쁨이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 안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분노와 분개가 밀려왔다. 그는 최강석을 바라보며 그 눈빛은 차갑고 마치 낯선 사람을 판단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그가 기다리던 아버지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저를 찾으셨나요? 최재민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고통이 묻어나왔다. 저를 찾은 이유가 뭐죠? 저에게 후회했다고 말하려고요? 그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야 저에게 용서를 구하려고요? 최강석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가슴은 조여오는 것처럼 아파갔다. 그는 아들의 눈 속에서 분노와 고통을 예상하지 못했다. 재민아, 나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나는 너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너를 잊은 적은 없어, 아들아. 최재민은 고개를 저으며 고통이 솟구쳐 올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항상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어머니는 혼자서 모든 것을 싸워야 했고 저는 아버지가 없는 채로 자라야 했어요. 그 기분을 아세요? 버림받고 잊혀진 기분을 아세요? 최강석은 말없이 서 있었다. 아들의 말이 하나하나 그의 가슴을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깨달았다. 그가 그토록 찾고 다녔던 시간들은 아들이 겪은 상처와 고통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그는 목소리가 메어지며 속삭였다. 너무 늦었지만 나는 항상 너를 기억하고 있었어. 나는 절대 너를 다시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최재민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함께 결단력도 가득했다. 당신은 나를 찾을 수 있겠지만 나는 당신을 쉽게 용서할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당신은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쳤어요. 최재민의 발걸음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에는 분명한 갈등이 있었다. 그는 그가 한때 이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이제는 낯선 사람으로 자신과 어머니를 떠나버린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벽처럼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다. 긴장과 아픔이 가득한 만남 이후 최강석은 아들과의 거리감을 확실히 느꼈다. 재민은 그를 쉽게 용서하지 않았고 그의 차가운 눈빛을 볼 때마다 최강석은 끝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이 그의 존재를 거부했지만 그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내와 진심뿐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25년 동안 가족을 찾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 증거들, 문서들, 전화 기록들, 여행들을 모았다.
어느 날 아침 최강석은 책상에 앉아 아들에게 보낼 긴 편지를 준비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모든 문장의 후회와 끊임없는 노력이 담겨 있었다. 재민아, 아들아, 지난 수년 동안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일과 가족을 균형 있게 할 수 없었던 것이 잘못이었다. 나는 오직 경력을 쫓았고, 그로 인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 가족을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찾는 것을 멈춘 적이 없다. 그것은 명예나 성과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매일 너를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편지를 재민에게 보냈고 아들이 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며칠 후 재민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 너머에서 재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이전보다 적어도 적대적인 느낌은 없었다. 저는 당신의 편지를 읽었어요. 재민이 말을 시작했지만 조금 망설였다. 당신은 우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죠. 어머니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당신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많이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모든 걸 혼자서 해야 했어요. 최강석은 듣고 있었다. 아들의 말은 그의 마음에 더욱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참을성을 가지고 재민의 말을 끊지 않았다. 알아. 너희 어머니는 그녀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나는 과거를 바꿀 수 없고 그녀의 결정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나는 너를 찾았다는 걸 알아줘.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놓친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걸 후회한다. 재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나를 키우셨고 그동안 나는 당신을 항상 생각했어요. 항상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상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당신은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내가 자라면서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걸. 최강석은 마음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민아, 내가 너와 너희 어머니가 겪은 고통을 되돌릴 방법은 없다는 걸 알아. 그러나 나는 새로 시작하고 싶다. 나는 너와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한다. 비록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니? 재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저는 확신이 없어요. 많은 것들이 즉시 용서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시도해 볼 거예요. 당신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저를 이해해야 해요. 저는 25년 전에 당신이 떠난 아이가 아니에요. 최강석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변화를 느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한 듯했다. 고마워, 재민아. 내가 너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네가 원한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의 말을 듣고 기다릴 거야. 내가 다시 너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날까지. 대화는 침묵 속에 끝났지만 최강석의 마음속에서는 아직 모든 것이 안정되지 않았지만 작은 희망이 싹트는 것을 느꼈다. 적어도 그것이 첫 번째 걸음이었다. 수년간 찾고 찾았던 끝에 그는 마침내 아들과 가까워질 기회를 가졌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지만 그는 그것들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몇 주 동안 최강석과 최재민은 더 자주 만났다. 만날 때마다 그들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지나온 일들을 이야기하고 이제까지 말하지 못한 감정들을 나누었다. 매번의 대화는 차갑고 어려워 보였지만 점차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 각자의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다.
최강석은 여전히 자신의 후회를 지울 수 없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이 옳았다고 믿었다. 여름이 지나가고 평화로운 저녁 노을 속에서 최재민과 최강석은 별장 발코니에 나란히 앉아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거리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상하게도 일치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그들의 관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최재민은 멀리 바라보며 햇빛이 바다 위에 반사되는 모습에 마음이 가득 찼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분노나 실망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미움과 비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년간 아버지를 기다리며 그는 성숙해졌고 더 강해졌지만 동시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유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리 힘든 시간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아버지, 저는 아버지 회사에 들어갈 거예요. 재민이 잠시 침묵을 깨고 말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제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하고 싶어요. 최강석은 아들을 바라보며 그의 눈빛은 자랑스럽지만 약간의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재민이 쉽게 자신만의 자유를 포기하고 회사를 떠맡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결정을 내린 것이 두 사람 사이의 화해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민아, 네가 나에게 무엇을 증명할 필요는 없단다. 아버지는 그저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네가 회사에서 무언가를 해보려 한다면 나는 항상 내 편이야. 하지만 그걸 네가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해 하기를 바란다. 최강석은 진심을 담아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제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아버지가 아니라 함께 길을 가는 동반자로서의 모습이었다. 재민은 아버지의 말 속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기대에 얽매이거나 압박을 느끼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신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를 더 자신감 있고 강하게 만들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재미있는 말하며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더 이상 예전의 차가운 모습은 없었다. 아버지는 항상 저를 걱정해 주셨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낼 거예요. 최강석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더 이상 걱정이나 후회가 없었다. 아버지는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믿어, 재민아. 넌 할 수 있어. 둘은 다시 노을을 바라보았다. 해는 붉은 구름 뒤로 서서히 사라지고 마지막 햇살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며 두 사람의 삶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느낌을 주었다. 최강석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지고 있던 짐이 내려간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모든 과거의 실수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아들과의 관계를 재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재민은 옆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멀리 있지만 더 이상 공허함이나 외로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가족,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끼며 안도감을 찾았다. 아버지, 이제 이해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각자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하지만 가족은 언제나 돌아갈 곳이에요.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최강석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넘쳐났다. 맞아, 아들아. 가족은 우리가 항상 돌아갈 곳이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곳, 아버지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그저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으면 좋겠고, 서로를 나누고 매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란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주변의 공기를 느끼며 황혼의 빛이 그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듯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성장의 여정이 그들의 관계 속에서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 고통과 상처는 쉽게 지울 수 없지만 그들은 이제 과거를 넘어서서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확실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후회 없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